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그동안 날씨가 정말 좋았었는데 오늘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비가 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2%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0.13%의 상승과 함께 양시장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원자재 관련주인 포스코 홀딩스가 약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가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자동차하고 원자재 관련주는 러시아 이슈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업종들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2차전지 소재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매도폭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7만원을 돌파했던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와 함께 또다시 6만원대로 진입을 했고 반대로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모처럼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현대차,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아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네이버, 하이브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기관은 뚜렷한 것 같아요. 항상 2차전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 같고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3월 15일 FMC가 종료되고 나서 매일매일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상승폭을 국내 시장하고 대입해보면 굉장히 국내 시장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S&P 500이 어제도 1%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매일매일 빨간 양봉을 보여주면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전고점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로 상승폭을 보면 한 4%?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의 상승만 나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 나스닥도 어제 1.8%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에서 나스닥은 그래도 약 10% 정도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어제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한번 비교해보면 한 4%, 5%, 4%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상승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미국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최근에 국내 시장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특히 더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오늘만큼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탄력이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럼 국내 시장만 그런지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 오늘 일본 니케이가 1.5%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반대로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1.3%의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은 시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죠. 자, 그런 면에서 국내 시장은 조금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한 차례 상승이 나왔던 것은 바로 전쟁 평화 협상이 급진전을 보여주었고 또 러시아 측에서는 키이우 수도 공격이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시아 증시를 보면
물론 중화권 증시는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만 일본이라든지 국내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던 흐름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미국 증시는 이런 부분까지만 시장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 측에서는 진지하다는 신호가 없다, 이런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또 기만 전술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직접 대통령이 신뢰할 근거가 없다 때문에 여전히 경계 태세를 갖춰야 된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부분이 상충되면서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도 뭐가 됐던 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발발됐던 게 2월 중순이었나요?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사망자 수는 정말 크게 증가했지만 휴전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 이런 것들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것은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때문에 국내 시장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봉합이 된다면 시장이라는 것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제가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장단기 금리 차이라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뺐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때는 2년물 국채금리가 더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과거 20-30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빠르면 1년, 일반적으로 2년 안에는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검은색 선이 0이에요. 이 밑을 터치했다는 것은 역전이 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제 새벽에 불과 짧은 시간에 거의 찰나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3초 정도? 이 정도 되는 시간 내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쯤에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2.34%,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2.31%,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잠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통계라든지 사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빠르면 1년, 그리고 평균적으로 2년 안에는 전 세계 시장이 경기 불황을 겪었었고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걸 한 차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도 잠깐 역전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섣불리 지금부터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1년에서 2년 그 정도 딜레이 시간을 두고 경기 침체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빠르면 2023년, 평균적으로 2024년 그 시점부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역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하반기부터 한번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과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2년물과 10년물 모든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지금은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달리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신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고 이거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사들을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딜레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평화 협상, 이게 언제쯤 타결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봉합이 된다면 최근에 시장을 가장 크게 누르고 있었던 두 가지 악재들,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전쟁 이슈,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시장 움직임 대비 나름대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시점에는 삼성 SDI가 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많은 상승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그래도 1%의 하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소재 기업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현대차도 오랜만에 시장 대비 2% 이상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조금 밀린 모습은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하고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사우디 석유 기업인 아람코와 함께 차세대 연료를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아무래도 아람코의 입지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의 시장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있는 석유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2,700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글로벌 시총 1위였었는데 아마 작년 말쯤에 애플에게 따라잡히면서 현재 전 세계 시장의 시가총액 2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한 5배 정도 시가총액이 큰가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람코의 기업 규모라든지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 가장 많은 법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쟁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현대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삼성 SDI는 사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투자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더 좋은 기사라든지 모멘텀과 성장성이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조금은 부정적인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악재가 조금은 소멸되는 단계에 접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매수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 기업의 재료와 성장성 그리고 모멘텀과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매수 시점은 주가가 싸졌을 때 누가 봐도 지금 구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었고 또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대외 변수에 의해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그때는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바닥권 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끊임없이 상승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따금씩 시장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때 단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이라면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274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리 1년, 2년 지난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봤자 3000포인트, 또 떨어져봤자 2600, 2500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가 거치고 다시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 보유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이 많이 커졌을 때 그때는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또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셨듯이 연말부터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종합주가지수의 하락과 함께 주가의 급락이 나왔을 때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시장을 대응해보자는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마냥 1년 내내 투자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내에서 한두 번 정도 대외 변수에 의한 주가의 급락이 나왔을 때 그런 구간만 잘 잡아도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항상 시점과 기회를 잘 포착해보자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